안녕하세요. 저는 이화외고 29기 장희윤입니다. 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는 홍익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이고요. 저는 이제 곧 3학년이 됩니다. 추상적으로밖에 약간 생각이 안 나는데 자랑을 하면 저는 학교에 있었던 추억을 조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인 것 같아요. 하나를 얘기하면 학교가 계절에 따라서 교정이 예뻐서 그것도 하나의 자랑인 것 같아요. 국어 선생님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1,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서 한 분을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강희연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이 계시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송승욱 선생님이라고 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자 선생님 한 분, 남자 선생님 한 분이에요. 두 분 다 일단 수업은 너무 학생들에게 잘 맞춰서 친절하고 또 제 담임 선생님이라서 조금 더 애정이 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영어 선생님은 저는 김경준 선생님이라고 영어 선생님 한 분을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영어과였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. 고등학교 3년 내내. 김경준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항상 이제 학생들이랑 소통을 조금 잘 해주셨다는 점. 저는 소통을 잘 해주는 선생님이 무조건 학생이랑 좀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수업을 할 때는 사실 학생이 많기 때문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잘 보이기는 힘든데 약간 정서적으로 그냥 알게 모르게 약간 선생님이 계속 신경 써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.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질문을 너무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학교 이제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잘 웃으시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이랑 되게 잘 지내시는 모습이 항상 보이거든요. 저희가 교무실도 많이 가니까.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보였던 것 같아요. 수학 선생님은 이은영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사실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선생님이 마냥 무서워서 사실은 피해 다닌 적도 있어요. 근데 학년이 올라가서 이제 이은영 선생님께 수업을 들어보니까 츤데레 스타일이라고 할까요? 학생 하나하나 이름을 다 기억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을 학년이 올라가서 조금 더 좋아하고 뒤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글리라는 활동이라고 전공어의 날이라고 해서 과마다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날 다른 반 친구들도 와서 같이 함께 하는 활동인데 외부 강사가 와서 진로에 대한 강연도 하고 저 학교 다닐 때는 안현모님이 오셔서 강의도 했었고 부스도 체험하고 강의도 듣고 자기 전공어랑 다른 과의 전공어도 함께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. 이게 약간 선배들부터 조금 내려온 것 같긴 한데 만우절 같은 날 경우에는 선생님들 사진 같은 거 다 뽑아서 복도 막 꾸미고 스승의 날에도 똑같이 복도 막 꾸미고 이런 거는 약간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 모든 반에서 서로 같이 꾸미고 같이 재밌게 노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동아리 활동인 것 같아요. 동아리 활동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진로랑 연관되는 거를 조금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결국 매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즐길 수 있고 관심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드라마 클럽 소속으로 영어 뮤지컬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동아리에 들어와서 PD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친구도 있고 무대를 올리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 지식들 또 친구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진로를 보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에 대한 진로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중 같아요. 중 정도? 지금은 사실 급식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 정도인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거면 되게 맛있게 먹고 아니면 제가 약간 좋아하지 않거나 약간 선호하지 않은 메뉴가 나오면 먹지 않거나 많이 남기거나 이랬는데 저는 일단 만두 같은 거 나오면 정말 좋아했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끔씩 마라탕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. 제가 또 마라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라탕도 잘 먹었던 것 같아요. 학교 근처에 로뎀나무라고 떡볶이집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화외고 학생들이면 모를 수가 없는 맛집이에요. 진짜 맛있고 항상 가면은 이화외고 학생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요. 여기가 떡볶이집인데 학교가 일찍 끝나거나 야자 전에 좀 생각이 난다 하면 너무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.
저는 수학이었어요. 저는 수학에 가장 약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학이 아무리 노력해도 등급이 잘 오르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수학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. 분반을 나눠서 수업을 해요. 뭐 상반, 중반, 하반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레벨에 맞게 수업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수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. 다만 시험은 제가 풀지 못했을 뿐. 저는 중국어였는데 제가 부전공어가 중국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 길게 배워왔어서 중국어가 남들보다는 사실 공부를 덜 해도 등급이 조금 나오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국어가 비교적 제일 쉬웠던 것 같습니다. 우선 국어는 무조건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. 물론 모든 수업을 잘 들어야 되지만 저는 국어는 수업을 잘 듣는 거를 강력하게 한번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. 저는 사실은 좀 졸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국어는 수업을 잘 듣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말하시는 게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을 잘 듣는 게 결국 시험을 푸는 게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수학은 수학에 약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심화 문제를 조금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자기가 배운 개념을 활용하는 거가 결국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영어는 무조건 잘 외우고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일단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암기가 일단 중요하고요. 모의고사 같은 내용도 나오니까 모의고사 내용 이해라든지 유형도 바꿔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무조건 중요해요. 제가 영어과여서 다른 과들에 비해서 영어 준비를 조금 더 많이 했었어야 됐다 보니까 남들보다 외울 지문도 사실 조금 더 많고 알아야 될 단어라든지 뭔가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암기는 영어가 조금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. 전공어는 저는 중국어로 이야기를 할게요. 한자가 너무 중요하고 병음도 너무 중요하고 성조도 너무 중요해서 이런 요소들을 다 정확하게 외우고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해요. 한자 같은 경우에는 획순 하나만 틀려도 틀리게 채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 암기가 바탕이 되는 것 같고 사회나 과학은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잘하고 결국에 암기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. 미루지 말고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. 사회 과목이요. 사회 과목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플러스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례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에요. 그래서 사회는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잘하고 필기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필기한 내용들을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. 일단 내신에서는 단위수가 큰 게 결국에 자기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영어였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외고다 보니까 다른 과들도 영어 단위수가 조금 더 크거든요.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영어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영어가 등급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이니까 영어인데 저는 이 순위를 정하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 자기가 약한 과목이 자기 성적에 발목을 잡거든요. 그래서 자기가 약한 과목이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대부분이 아마 외고를 오셨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. 저는 1, 2학년 때 생기부 준비를 잘 열심히 하다가 3학년에 가서 생기부를 포기한 케이스거든요. 왜냐면 저는 수시 6장을 다 논술을 썼기 때문에 생기부를 포기를 한 게 계속 아쉬움에 남아요. 지금까지도. 그래서 학종을 끝까지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 생기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내신 성적도 좋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따라줘야 하겠지만 논술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힘든 길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논술은 재수생들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에 재수생들이랑 겨뤄야 하는 길이에요. 논술을 하고 싶다면 하는 거지만 저는 그래도 이왕 외고에 와서 생기부를 채우는 활동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내신을 잘 챙기고 생기부 활동도 열심히 해서 생기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조금 끝까지 잘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논술을 지원을 해야겠다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결심을 하고 바로 논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
고등학교 2학년 12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년 좀 안 되게 결국에 논술 대비를 했는데 저는 제가 논술을 택한 그때의 선택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. 저는 그 덕분에 대학을 합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인문 논술은 특히 대학마다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유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논술을 기초는 어떻게 쓰는지가 결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 논술 준비 기간은 1년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수행평가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랬고 저도 조금 그런 적이 있는데 밤을 많이 새워요. 근데 결국에 시간 관리에 독이 되거든요. 저는 잠을 자는 것도 시간 관리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잠을 잘 자고 푹 자야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결국에 자기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력이라던가 질을 올려주거든요. 시간 관리라는 건 결국에 수면 관리도 자기의 능력 중에 하나고 또 잠을 잘 자야 공부하는 시간에 그만큼 집중력이 올라가요. 그래서 이 시간 관리는 밤을 새우지 말 것이 일단 1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계획을 엄청나게 빽빽하게 세워서 공부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빽빽하게 세우지 않더라도 대략적이게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를 공부를 하고 이 목표치를 세워두면 그 목표치까지 끝내는 걸 목표로 시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다시 돌아가면 수학은 개념 이해를 조금 더 완벽히 하고 오답을 잘 할 것 같아요. 저는 학교 다닐 때 오답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졸업을 하고 나서 다른 고등학생들을 보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결국에 오답을 잘 하더라고요. 왜냐면 자기가 틀린 걸 한번 복기를 하고 복습을 해야 결국에 어떤 걸 모르는지 아니까 저는 오답을 더 잘해서 보충을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노래를 들었는데 이 노래를 들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핸드폰을 보지 않아요. 그리고 한국 노래를 듣지 않았어요.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낍니다. 그리고 침대에 누워요. 누워서 핸드폰을 보지 말고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으면 저는 좀 아무 생각을 안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풀렸는데 제가 한국 노래를 듣지 않는 거는 한국 노래는 저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가사가 다 이해가 되는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본 노래나 중국 노래나 아니면 가사가 아예 없는 음악을 들었어요. 여러분이 잉어외고에 오셨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있어서 오셨을 거예요. 그리고 고교 생활이나 입시가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거든요.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. 저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1학년 입학해서 성적에 되게 슬픔을 느껴서 울었던 적도 있고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남들 앞에서는 잘 웃고 행복한 척 보여도 되게 집에 가서는 혼자 우울했던 적도 많은데 이 힘듦이 결국 저한테 도움이 돼요.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힘들었던 게 결국 밑바탕이 돼서 자기가 다른 일을 하는데 또 배움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아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결국에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자기가 받는 결과들이 자기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데 나침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